올해는 뭐 5cm도 잘 안 자란 것 같아요. 성장 호르몬 치료는 못 하나요? 라고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미 늦은 거죠. 더 어렸을 때 성장 클리닉을 오셨었어야 했는데 이미 늦은 경우예요. 안녕하세요. 모돈랩 이철입니다. 오늘은 성악과 전문의 강영구 원장님을 모시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조숙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전 영상을 보셔야지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 링크된 예전 영상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계속 뵙는데 네. 일단 저번에 성조숙증 영상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오시는 분들도 이것저것 정보를 많이 얻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조숙증 치료 있잖아요. 네. 성장 호르몬 치료와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동시에 진행해도 되고요. 보통 이제 성장 클리닉의 큰 틀이 이제 두 개죠. 하나는 성장 호르몬 치료, 하나는 성조숙증 치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걸 이제 병합 치료라고 해요. 예, 그래서 병합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성장 호르몬은 키를 키워주는 치료로 알고 계시고 성조숙증 치료는 하다 보면 키가 덜 자라게 하는 거 아니야? 성장을 더 억제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두 개를 병합시켰을 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를 무조건 다 같이 쓰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에 같이 쓸 수 있는데 성조숙증이 진단됐을 때 키가 너무 작은 경우, 두 번째는 성조숙증이 진단됐을 때 아이의 뼈 나이가 너무 진행이 빨리 돼버린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조숙증 치료를 억제 치료를 했을 때 조금 키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그래도 억제 치료를 했을 때 5에서 6cm 정도는 자라줘야 되는데 1년에 그것마저도 안 자라고 한 1년에 4cm 이하로 자라게 된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성장 호르몬을 같이 써봅시다 이렇게 병합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같이 병합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고 또 부모님이 원해서 그냥 이렇게 비보험으로 병합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장 호르몬과 이 성조숙증 억제 치료의 기전이 서로 달라요.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카레이싱 할 때 보면은 랩 타임을 재기 전에 고속 구간이라고 하죠. 이제 랩 타임, 고속 구간을 재기 전에 예열 시간을 가지잖아요. 차 엔진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돌다가 자 이제부터 잽니다 하고 여기 땅 해서 이제 한 바퀴 돌면서 랩 타임을 재게 되는데 그 랩 타임에 들어가는 고속 구간을 우리 애들의 사춘기, 급성장 시기라고 본다면 이 예열 시간은 그 사춘기 이전에 키가 자라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조숙증 억제 치료는 계속 예열 시간을 길게 가져가게 해주는 치료예요. 그래서 키를 키워주는 거고 사춘기가 더 늦게 오도록 하는 거죠. 성장 호르몬 치료라는 거는 이 랩타임 기록을 잴 때 100km로 200km로 달려주게 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자체가 기전이 워낙 다른 치료이기 때문에 같이 하셔도 되고 이 효과 자체도 성조숙증 억제 치료를 2년을 했을 때 4에서 6cm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성장 호르몬 2년 정도 했을 때 한 6cm 정도 자라기 때문에 1+1이 2가 되지는 않겠지만 병합 치료를 하면 치료를 키울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이런 거 많이 여쭤보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병합 치료를 했을 때 치료 효과가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사춘기 중후반이 됐는데 성조숙증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치료 못 하나요? 이미 사춘기 중후반이 돼서 뭐 여자애가 생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애가 작년에 1년에 10cm 이상 급성장을 한 것 같아요. 올해는 뭐 5cm도 잘 안 자란 것 같아요. 성장 호르몬 치료는 못 하나요? 라고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미 늦은 거죠. 더 어렸을 때 성장 클리닉을 오셨었어야 했는데 이미 늦은 경우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녀 키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이 키울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사춘기 중후반에도 고령령을 재셔야 되는데 성장판을 체크를 할 때 골반에서 체크를 합니다. 이걸 리서 사인이라고 하는데 리서 사인이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어요. 골반 사진을 찍어서 화골액이 골반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화골액이 커지게 돼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리서 사인 1단계부터 4단계로 진행이 될수록 화골액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리서 사인 5단계가 되면 성인처럼 이제 성장판이 없어지고 골반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거죠. 보통 리서 사인이 사춘기 중후반에 나타나게 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리서 사인 1단계에서 생리를 하게 되고요. 4단계가 되면 키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 리서 사인 5단계에서 키 성장을 멈추게 되죠. 이 리서 사인 각 단계마다 6개월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왔는데 생리를 했어요. 골반 사진을 찍어봤더니 리서 사인 2단계야. 그러면 이 친구는 4단계까지 클 수 있으니까 2단계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3단계, 4단계. 각각 6개월씩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아이는 1년 정도 아직 자녀 키가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서 사인을 통해서 사춘기 중후반에 얼마나 자녀 키가 남아 있는지, 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제 치료를 해야겠죠. 치료를 할 때는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사춘기 중후반에는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같이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조숙 억제 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성조숙증 억제 주사랑은 다른 건데요. 성조숙증 억제 약을 처방받아서 매일매일 하루씩 먹게 되는데, 그 약의 성분이라는 것이 아로마타제 이니비터, 그러니까 우리 몸의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변환시켜주는 아로마타제라는 걸 막아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몸 안에 여성 호르몬 수치 자체를 막 낮춰준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뼈 나이가 증가하는 것을 현저히 막아줄 수 있어요. 상품명으로는 페마라, 아리미덱스, 브레트라 이런 약들이 나와 있고요. 이런 약들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소아에게 쓸 수 있도록 허용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건 오프라벨로 허가사항 외 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셔도 또 쓸 수 있고요. 성조숙증 억제 주사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성조숙증 환자에게는 효과가 좋지만 좀 애매한 성조숙증 환자에서는 오히려 키가 좀 덜 자라게 하고 뭐 별로 크게 효과는 없고 고령령은 확 증가해버리고 이렇게 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부작용이라기보다는 효과가 좀 적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조숙증 억제 약 같은 경우에는 먹었을 때 고령령이 증가하는 걸 확실히 막아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미 성장이 늦어버린 애들의 자녀 키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논문을 하나 가져왔는데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페디아트릭 엔도크리놀로지라는 저널인데요. 이 저널의 내용을 보시면 그냥 식이요법이랑 운동요법만 했을 때, 그냥 성장 치료 안 하고 그랬을 때 평균 키가 160 정도 됐고, 여기에 성장 호르몬 치료를 병합했을 때는 164, 여기에다가 아로마타제 이니베터라는 성조숙증 억제 약을 같이 먹었을 때 평균 키가 168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2배, 성장 호르몬만 쓰는 것보다 2배 이상의 효과를 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낼 수 있었냐? 그럼 조사해 봤더니 고령령의 증가를 현저하게 막아주더라는 거죠. 성장판이 닫히면 우리 성장 호르몬을 못 쓰잖아요. 성장판이 닫히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막아서 성장 호르몬을 쓸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 논문에서는 11개월이었는데 약을 쓰니까 19개월까지 쓸 수 있었다, 성장 호르몬을. 그만큼 오래 쓸 수 있었고, 그래서 아이의 키가 훨씬 더 많이 클 수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성조숙증 치료와 성장 호르몬 치료를 같이 진행해도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사춘기 중후반에 치료를 해도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때는 이제 성조숙증 억제 약이랑 성장 호르몬을 같이 하자는 거죠. 그리고 저번 영상에 이제 많이 질문을 하셨던 건데요. 소아 비만에 관련된 겁니다. 어머님들이 실질적으로 성조숙증을 처음 접했을 때는 아이가 너무 뚱뚱해서 어린데 예. 너무 이제 비만이다. 예.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러면 성조숙증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불안감에 이제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소아 비만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예. 소아 비만의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나요? 소아 비만의 정의는 신장별 표준 체중을 이용해서 이제 비만도라는 걸 잴 수 있는데, 비만도가 20 이상이 되는 경우에 비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MI는 아니고요. 비만도는 따로 있어요. BMI는 키랑 체중을 이용해서 재는 거고, BMI를 이용해서 비만의 정의를 내린다면 BMI의 같은 나이, 같은 성별의 표준 정규 분포에서 95% 이상인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비만이라고 할 수 있고, 85에서 95까지는 이제 과체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비만도와 BMI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소아 비만인 경우 안 좋은 게 뭐냐면 비만 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계속 나와요, 여성 호르몬이. 그렇게 되면은 성조숙증을 유발시킬 수 있고 80% 이상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소아일 때부터 비만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만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아 비만을 검사하는 게 수치적인 것만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혈액 검사나 다른 검사로는 알 수가 없나요? 소아 비만이라는 게 원인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검사도 여러 가지 해야 되거든요. 일단 혈압,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게 이제 연관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압 재시고, 혈액 검사에서 고지혈증 수치, 당뇨 수치, 헤모글로빈 A1C 같은, 그다음에 간 수치, 그다음에 간 초음파를 해서 지방간이 있지는 않은지 또 검사를 해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갑상선이나 이제 부신 기능 장애로 인한 쿠싱 증후군 같은 그런 질환 자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비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별해낼 수 있는 피검사도 같이 해야겠죠. 소아과에서 할 수 있는 소아 비만 치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소아 치료는 보통 이제 약물 치료 또는 약물 보조제 치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당연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잠도 잘 자야 되고 그다음에 식이요법도 잘해야 되고 이건 이제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 이철희 원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실 거고 이제 소아과에서는 약물 치료로는 최근에 이제 삭센다라는 게 12세까지 허가가 됐습니다. 12세까지 삭센다를 사용할 수 있고요. 삭센다라는 건 처음에는 이제 당뇨약으로 개발이 됐던 건데 살이 갑자기 많이 빠지게 되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서 비만약으로 사용을 하게 됐고요. 주사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BMI를 5% 이상 감소시키는 비율이 그냥 운동을 했을 때 18%였는데 삭센다를 같이 썼더니 막 46%까지 오르더라. 또 BMI를 10% 이상 감소시키는 비율이 그냥 운동만 했을 때는 8%였는데 삭센다 같이 썼더니 뭐 20 몇 %까지 오르더라. 이렇게 효과가 굉장히 세다고 알려져 있어요. 두 번째 약으로는 이제 오를리스타트라는 약인데요. 상품명으로는 이제 제니칼 뭐 이런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은 12세 이상 쓸 수 있는데 부작용이 조금 배에서 가스가 많이 차고 방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기 흥령기에서는 좀 부끄러워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약으로는 이제 펜터민, 이는 좀 위험한 약이긴 한데 이때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약으로는 휴시미아, 비만약으로 요새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이 쓰는 약인데 생일이 지난 고3 정도부터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보조제도 있는데요. 약물 보조제로는 L-카르니틴, L-아르기닌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볼 수 있고 독차 성분인 카테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그다음에 커피에도 들어가 있죠. 뭐 카페인 이런 것들을 비만의 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 말씀하신 약물들은 네. 그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나요? 보조제는 약국에서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전문의 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되고 이제 병원에 오셔서 저한테 처방을 받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의사로서 소아 비만을 치료할 때 아이들이 다 좋은데 한약을 못 먹어요. 너무 쓰고 비릿하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약들이나 주사 치료는 아이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나와요. 과학적으로 일단은 증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충분히 잘 먹을 수 있고 예, 근데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프긴 하죠. 예, 그래도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병합해야 되는 치료긴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조숙증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성조숙증이 있다고 해서 못 고치는 병도 아니고 예, 맞죠? 예. 그리고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니까 가까운 저희 병원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